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식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x-1은 됐고 이 부분들은 인수분해서 써야 되겠죠. x-4, x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누기는 뭐 곱하기해서 역수가면 되죠. x-4 쓰면 되겠고 x 플러스 1, x-1 역시 인수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x-4, x-1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x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나온다. 뭐 수식 정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뭐 인수분해하는 부분들, 나누기 했을 때 뭐 역수 취해가는 부분들, 뭐 간단한 그런 항목들 조금만 점검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정근선의 교점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근선은 이제 분모 0 만드는 부분이 정의역에서 정의 안 되는 거니까 x는 1 이 부분들이 이제 정근선이 되겠고요.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값이 이제 되겠죠. 정근선 x, y. 그럼 둘의 이제 교점이 되는 거니까 1,3 해서 곱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3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조금 더 식을 좀 이제 정리해 본다면 3의 x-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x분의 4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가장 기본은 이제 정근선이 0, x는 0, y는 0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조금 연결시켜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x-1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하고 곱하기 하면서 통분 겸 유리화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x가 좀 소거가 되고요. 분자는 2가 되겠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2 처리되게 되면 유리화 할 때 1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처리해서 4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 식 정리하는 부분들 물어봤으니까 뭐 곱셈 공식 이런 모양 틀을 좀 이용해 가지고 식 정리 깔끔하게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8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이 될 때는 뭐 작은 숫자면 2, 6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3, 5, 4, 4, 5, 3, 6, 2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카운팅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거 뭐 가볍게 5가지입니다 라고 불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눈의 합 이렇게 나오는 눈의 합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런 형태로 좀 대칭구조 모양 형태로 된다는 거 그죠? 여기 이제 합 가지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학습을 한번 해두면 또 편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순열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한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계산하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수 되겠습니까? 그럼 20에다가 3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결과 가볍게 6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12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2명이 뽑힌다 그러면 그럼 이제 A, B는 이미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 B를 빼고 나면 12명에서 10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나머지 2명만 뽑는 그런 시행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 곱하기 9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약분이 이렇게 좀 처리돼서요 4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상황에 조금만 하게 되면 어떤 풀이를 좀 해야 되는지 결정되는 거니까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잘 판단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A, B, C, D, E, F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F가 좀 이웃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해도 관련이 없는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한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 B, C, D를 좀 먼저 나열하는 거죠. A, B, C, D를 좀 먼저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나열하는 가지수가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나열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틈들이 좀 생기는데 이런 틈에 E하고 F가 들어가면 되겠죠. 먼저 2를 나열한다면 들어가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4에다가 20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48에 480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고 그 틈에다가 대상들을 좀 나열해서 이웃하지 않도록 만들어간다.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x분의 4와 겹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수식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x-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누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다음은 x-2에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처리가 되겠고, x-1에 2x-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아이고 x-1에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4 이렇게 남는 부분들 됐습니까? 나누기 해서 몫으로 좀 처리하고 남는 부분들이 나중에 그래프 모양하고 관련되는 그런 수치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ABC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무리함수 뭐 가장 기본적인 이런 형태, 루트 x 이런 형태에서 좀 출발한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뭐 ax 이런 모양일 텐데 지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겠습니다.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여기 0 만드는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이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 돼서 a하고 b하고 결과 같다는 사실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y축으로는 c만큼인데 c 값이 마이너스 해서 결정 끝났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이제 원점을 지난다 되네요.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루트 b 플러스 c 마이너스 2가 돼서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b가 2에서 b 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b 결과들이 4가 되겠고 c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8에서 2를 빼니까 6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에 의해서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무리함수 그래프 또 시작점에서 또 4분면이 이제 어느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느냐, 뭐 이쪽은 이제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x, 3, 4분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 4분면 방향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그래프 연습들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6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대진표를 좀 작성하는 방법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대진표 작성은 일단 결승에서 만날 팀으로 해서 크게 세 팀 나누는 게 중요하죠. 6팀 중에서 3팀, 3팀 중에서 3팀 이런 식으로 이 벡터를 해서 좀 나누면 되겠고요. 나눠진 세 팀이 다시 한 팀과 두 팀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니까 뭐 3컨비네이션 1, 2컨비네이션 1 안 써도 되겠죠. 역시 우측도 3컨비네이션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1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6이 약분되고 20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3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 또 약분해서 또 10이 될 거니까 정답 9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토너먼트 형태의 대진표 작성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만날 대상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조편성을 좀 계속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가는 거니까요. 조편성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가면서 대진표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0부터 5까지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3자리 잔수 만들겠습니다. 벽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 A, B, C라고 했는데 아이고 벽의 자리 숫자가 좀 이렇게 더 커져가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쪽 한쪽은 크다 한쪽은 같다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땐 좀 어떻게 할까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이렇게 좀 나누면 되죠. A하고 B가 이렇게 다 커질 때 됐습니까? 이렇게 크거나 같다 됐으니까 이런 형태로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숫자가 이제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큰 숫자는 뭐 AB 쪽에 작은 숫자는 C에 쓰면 되는 그런 내용. 이때는 숫자가 다 다르니까 6개의 숫자에서 3개의 숫자를 좀 골라가는 그런 내용. 이 둘을 좀 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하게 되면은 15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2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가볍게 35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일부분 돼 있으면 이렇게 뭐 크게 좀 이렇게 살짝 둘로 좀 나눠서 풀어간다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만 좀 적용해 가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부터 3까지 실수 x에 대해서 유리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근데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 내용을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또 어떻게 되는가요? 점근선이 x는 이제 마이너스 1, y는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1, 3, 4분면 쪽에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1일대하고 이 3일대가 좀 관심 있죠. 3일대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계에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4에서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3을 대입하면 4분의 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풀어야 될 부분들의 이제 부분들은 뭐 직선이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좀 지나는 직선이니까 지금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좀 가장 기울기가 작으면 또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또 가장 기울기가 컸을 때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A의 최대값 그렇죠. 작은 부분들은 이제 기울기가 좀 가장 클 때, 다음에 B의 최소값 기울기가 좀 작을 때, 즉 여기 두 점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가면 된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0,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했나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하나는 뭐 기울기가 3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x가 0에서부터 3까지 3을 변했는데 y는 마이너스 1에부터 2분의 3까지니까 2분의 5만큼 변했나요?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나중에 또 곱을 걸었으니까 곱하게 해주면 또 3이 좀 소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5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었습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정확하게 잘 그려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의 일부분만 좀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선 이렇게 그어서 직선하고 유리함수 그래프의 일부분 그 사이에 이제 모양을 이제 조금 생각하면 이제 풀이법이 결정돼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뜻밖해 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S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 합은 또 전체 집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 12, 그러면 7, 6, 빼기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A 교집합 B 이럴 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13이니까 뭐 1입니다라고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면 이제 벤다이그램 형태를 좀 그렸을 때 원소의 개수를 쓰게 되면 여기 1개, 그러면 이쪽에 6개, 이쪽에 이제 5개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x가 보기를 만족할 때 x의 개수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는 원소가 3개, 그다음 B하고는 원소가 이제 2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집합의 원소죠. 교집합의 원소, 이 A 교집합 B의 원소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원소 개수로 쓰면 안 되고 원소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좀 나눠지겠죠. 그래서 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1을 좀 가지고 있게 되면 나머지는 이쪽 6개에서 2개만 더 가지면 되겠고 이쪽은 5개에서 원소가 이제 2개였으니까 하나를 이미 가져갔으니까 5개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 5, 1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75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순수하게 6개에서 좀 3개를 골라야 되죠. 6개에서 3개를 고르고 이쪽은 5개에서 2개를 좀 골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10 이렇게 쳐야 되니까 200이 되는데요. 개수가 좀 확실히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전체는 그러면 275 가집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벤 다이그램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겠죠.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주어진 두 집합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좀 잘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원소를 좀 x가 AB 집합의 원소로 구성돼야 되는데 이 교집합의 원소를 좀 갖게 되면 동시에 또 AB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주어진 상황 이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f가 다음 보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도 만나야 되는데요. 이때 만족해주는 모든 의미정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나는 것들이 또 1과 3 사이에서 또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만나는 좌표들이 x좌표, y좌표, z좌표 그 좌표들이 0과 3 사이에서 만난다 이렇게 또 좀 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0부터 2분의 1하고 2분의 1부터 1 사이의 그래프 그래프를 좀 이제 살짝 좀 그려볼까요? 0하고
2분의 1, 2분의 1하고 1, 2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어이구,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1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뭔가요? 이거 뭐, 어이구, 이거는 뭐 원점 대칭인가요? 원점 대칭. 이런 형태, x보드 바뀌고 y보드 바뀌는 개념. 그럼 이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여기 좌표는 또 1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재밌는 건데, x 대입한 결과라 또 두 칸 더 가서 대입한 결과 같다는 얘기는 주기가 2라는 얘기. 이만큼 주기로 이제 반복되겠다. 아이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2, 3 이렇게 갔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내려왔다 올라가고 2, 3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아이고 조금 작아졌네요. 뭐 이런 형태로 어쨌든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유리함수 그래프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요? 유리함수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정근선이 마이너스 1 되겠고 y는 2가 되겠고, 아이고 y가 2인데요. 2면은 정근선이 어이구 정근선 x는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1에 있고 2면 또 위에 있는데요. 와, 위에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교점은 또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좌표들이 다 0과 3 사이 쪽에서 만나려면 그래프를 그러면 2, 4,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야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또 음수 K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자연스럽게 맞춰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0하고 3 사이에서 교점 개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만나는 점들이 하나, 이쪽 아래쪽에서부터 만났으니 그래 잘 하라는 얘기죠. 세 개가 되려면 이렇게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되겠습니까? 이때 그럼 이제 어떤 또 관계식에 의해서 K값을 정의 값이 있냐, 뭐 있느냐, 이런 뜻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세 개가 되려면 일단은 여기 지점 2분의 3 좌표가 되겠죠. 요때 이제 여기 1보다는 좀 작은 값 형태로 돼 아래쪽으로 지나가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좀 더 그려야 되는군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은 3에다가 2분의 얼마가 되죠? 여기는 4가 될 거니까 2분의 5가 되는가요? 2분의 7이요. 아이고, 2분의 5라뇨. 2.5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2분의 7. 2분의 7 잡혔을 때는 여기 1보다는 좀 더 큰 위쪽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만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확하게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이제 2분의 3을 좀 이렇게 열심히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2분의 5, 2분의 5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는 뭐 1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k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좀 계산되겠고, 2분의 7을 대입하면 2분의 9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이건 또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의미 정수라고 했죠. 정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또 더하기 해라. 그럼 뭐 마이너스 7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보기에 주어진 조건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내용이 좀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내용이 관심사가 되는데, 차분하게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요.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주기가 2에서 이제 반복해서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즉 나다 부분들이 좀 해석이 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연습장에다 메모하고 확실하게 좀 잘 익혀서 다음엔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 그럼 뭐 f6부터 구하면 되는가요? f6 열심히 구하면 6 대입해주면 12, 14, 12에 16이죠. 16에서 16이면 4로 풀리고, 그러면 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f16 이렇게 해주면 32, 36, 6 마이너스 3에서 3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f도 갑자기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면 0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하. 자, 이런 값들을 이제 대입했으니까 g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해주고, g에다가 3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이런 결과, 유리함수하고 연관시켜서 분리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점근선이 뭐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마이너스 a를 뭐 어디다 표시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a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y 값이 2 정근선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또 문제네요. 2에 x 플러스 a 해주면 4 마이너스 2a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사분면에 좀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좀 이쪽을 원점 잡았을 때 1, 3으로 가면서 값이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1, 4분면 쪽에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3, 4분면 쪽에 좀 이렇게 그려서 가야 가면 갈수록 커져가겠고 오히려 마이너스 3 될 때 결과가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3 이쪽에 대입하면 오히려 큰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이 정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3보다는 좀 큰 쪽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 있어야 되겠다. a는 좀 3보다 작다. 이런 부분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값들을 좀 대입해서 결과들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쪽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음수 부분이 되겠죠. 4 마이너스 2의 이런 부분도 0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2보다 크다. 이걸 이제 동시에 만족해 가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처리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점근선이 좀 더 근데 더 위쪽으로 가서 걸려도 상관이 없는가요? 그래서 더 작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그래프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점근선이 지금 여기 1돼 있는데 1보다 더 큰 부분에 가서 그려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좀 큰 값 되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범위가 끝난 게 아니네요. 점근선 부분들이 점근선 x가 마이너스 a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1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1보다 지금 여기 함수값 집어넣은 1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어서 3, 4분면 쪽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부분 형태로 또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근데 공통 부분 구해가니까 이게 좀 답이 되면 되는군요.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됐는데 범위를 좀 구해줘야 되고 거기에도 3배에서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6에다가 곱하기 했으니까 3, 6, 1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은 괜히 겁준 거니까 그냥 숫자 계산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풀어야 될 식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함수 값들이 이렇게 커져가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그래프를 평상시에 좀 여러 번 좀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어진 조건에 있는 부분들도 좀 빨리 생각해서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실력을 좀 쌓아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6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있는데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지도록 a에서 a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의 개수 이런 걸 좀 틀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모든 원소가 2, 3, 4, 5, 6개 이렇게 뭐 한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면 역함수 이름도 같아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합성함수 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돼야 되는 뭐 이런 특징도 있는 거니까 두 번마다 규칙이 되는 형태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6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요. 2개의 원소 고른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크로스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4개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는 그런 형태. 그럼 이제 요거 이제 2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런 모양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 모양을 좀 생각할 때는 이제 크로스되는 원소가 이제 2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좀 처리해야 될 것은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3개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 2개 부분들은요. 결국은 6개의 원소를 둘둘둘 조로 좀 나누는 그런 가치가 있죠. 이제 6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3팩트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크로스되는 부분이 2가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는 부분이 쌍인제 여기 마지막 원소일 때 가운데일 때 처음일 때니까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해서 곱하기 좀 4를 좀 해가도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 곱하기 여기는 2, 3, 6에다가 1에다가 3팩토리니까 6을 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또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쪽은 이제 60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여기까지 15가지 이렇게 되니까 76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논리 체계를 좀 잘 세워가면 되죠. 이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원소 개수 아닌 원소들은 이렇게 좀 두 개가 짝이 되어서 크로스 형태로 좀 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2번 합성함수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합성함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같아지는 경우가 어떤 예인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잘 이해해서 이걸 좀 규칙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풀이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B를 포함한 30명의 학생 중에서 하루에 한 명씩 10일간 활동하는 10명의 봉사단을 선발하여 순서를 좀 정하겠습니다. AB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AB를 먼저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A가
열흘간 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10가지, 그러면 B는 9가지 해서 둘을 좀 봉사활동 참여하니까 미리 이제 날짜를 좀 정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30명이 아니라 2명 뺐으니까 28명이 되겠죠. 28명 중에서 나머지 8명을 뽑아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식에서 MN 부분들이 M 값은 그러면 이제 90이 되겠고 N 값은 8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9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이제 반드시 포함되게 되면 그 둘을 그 날짜에 이제 배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또 뽑아서 배치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만 내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1, 2, 3, 6, 9, 18. 특이한 숫자들인데요. 6개의 공인을 주면서 4개의 공을 뽑아서 나열을 합니다. 양 끝에 놓인 공에 적힌 수의 곱과 나머지 2개의 수의 곱인 이거 재밌는데요. 이렇게 곱하기 한 거랑 가운데 2개 곱하기 한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짝을 좀 잘 찾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1하고 18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2, 9, 18, 3, 6, 18 이렇게 돼서 이제 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36도 36이 되나요? 36은 36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48에서 54가 되군요. 3하고 18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 그 다음에 6, 9, 54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더 없겠죠? 9가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18 부분들은, 이건 아까 한국 부분이고, 아이고, 그럼 더 이상 없네요. 그럼 27 이런 것도 또 잘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요건 세 쌍 중에서 두 쌍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두 쌍을 골랐다라고 치면 누가 안쪽이고 또 누가 바깥쪽을 선택해야 되죠. 두 가지 돼 있고 이건 안과 밖 부분을 이제 결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근데 또 두 개를 또 나열할 때 2 곱하기 이건 좀 숫자 나열이 있겠죠. 와우, 조심해야 될 요소가 많군요. 됐습니까? 이것도 안팎이니까 두 가지에다가 나열이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4 여긴 24에다가 여기는 얼마가요? 8 이렇게 처리된가요?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32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와, 이 문제는 뭐 구성 찾는 게 뭐 제일 중요하군요. 구성을 잘못 찾게 되면 뭐 전혀 엉뚱한 형태의 계산. 아이고, 구성 하나 찾을 때마다 8개씩은 늘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일단 구성 찾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좀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규칙에 따라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113, 131, 이건 뭐 구성을 보면 113 그거고, 그 다음에 12, 요건 21 이렇게 됐군요.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나요? 1, 1, 1, 1, 1.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간에다가 짝대기 하나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 1, 2 합해서 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모양들 형태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다른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10을 5개의 자연수로 그럼 나눠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를 좀 이렇게 10번 쓰면 되겠고요. 여기다 짝대기를 4번 그으면 되죠. 이렇게.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2, 3, 1, 1,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1이 틈이 1 마지막 처음 1과 마지막 1 사이에 틈이 이제 9개가 있죠. 9개의 틈에서 우리는 4개를 좀 골라서 그곳에서 칸막이를 딱 이렇게 치면서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좀 합해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9, 8, 7, 6 되겠고 4, 3, 2, 1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8 약분되고 3 약분되니까 3, 7이 21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2, 6, 12,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6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이디어를 내면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 대신 이제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이 그냥 좀 설명하니까 좀 쉽죠. 근데 이제 스스로 한다는 게 좀 쉬운 것만 아니니까 제가 좀 이렇게 낸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문제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정의역 부분들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아이쿠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최대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2 쳐주면 되겠고 최소값은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4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에서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최대 최소 문제가 되면 뭐 이렇게 뭐 그래프 모양 대략적으로 하고 그것에 이제 정의역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하고 중심이 마이너스 2,4인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지금 잘 생각하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x는 2잖아요. x는 2, 점근선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잖아요. 점근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4x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뭐 4분면을 이런 형태로 좀 그려져 갈 건데 여기 때문에 원을 좀 이것을 또 그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4점만 달려면 이제 원을 좀 이제 약간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좌표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평행 이동해 가지고 원점 잡아서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고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원을 이렇게 그려간다고 했을 때 이런 좌표들이 그럼 이게 좀 그래프의 성질상 이렇게 좀 대칭 구조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x좌표 4개를 모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y좌표 4개 다 더하게도 0이 되겠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평행이동에서 정근선 x좌 요 좌표 자체가 x는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4개의 좌표들을 좀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좀 대칭 구조 모양이 돼 있으니까 x좌표가 하나는 2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2 플러스 베타, 2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좀 4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당연히 뭐 합하라고 돼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알파 베타는 이제 당연히 상쇄될 거니까 뭐 2 곱하기 4 해서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함수가 이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지금 저 맨 처음에 이제 기본형으로 따지면 이제 원점 대칭인 그런 성질 됐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유리함수의 대칭 성질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지 대칭성 학습 복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세 집합 A, B, C 주어져 있습니다. F 함수는 A에서 B, G라는 함수는 B에서 C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요. F에서 나온 결과는 B 집합에 있는 원소가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합성 함수에 되면 근데 또 C 집합이 돼야 되는데요. 뜻이 뭐냐면 1, 2, 3, 4, 5 되어 있고 이곳에 A, B, C 거쳐서 그 다음에 A, B, C를 좀 잘 써야 되죠. A, B, C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6, 7로 대응돼야 되는데요. 나중에 나온 결과 6, 7이 되려면 이쪽에서 뭐 2개는 좀 원소가 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좀 어차피 문제에서 이게 좀 B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를 비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원소가 하나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대략 이런 모양. 그렇다면 1, 2, 3, 4, 5가 이렇게 2개로 좀 전부 좀 대응돼야 되는 이런 형태의 가지수를 구해야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2개의 원소에 대응돼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5개의 원소가 이제 이 2개의 전부 다 대응돼야 되죠. 그러면 뭐 함수 전체의 가지수가 2의 5제곱 되겠고 왕창 모두 A로 대응되거나 B로 대응되는 2가지를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F의 개수가 구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가 6, 7에 1대1 대응되니까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C가 또 함수가 정의되려면 뭔가 좀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2가지입니다라고 해석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3 곱하기 32,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3, 4, 12 곱하기 3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6에 동그라미가 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360까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주어진 요 집합의 상황 B집합이 아니다. 그런데 뭐 합성함수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제 6, 7 두 개의 원소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쪽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2개의 원소 부분에서 6, 7로 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1대1 함수 형태로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뜻 파악을 좀 해가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에 맞춰서 좀 연산해가면 되는 거니까 절차 부분들이 조금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들도 좀 2개의 원소에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 집합에서 각각 A에 모두 되거나 B에 모두 되는 이런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분도 필요한 아이디어까지 학습 좀 해야 될 꼼꼼함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6명이군요. 나란히 놓인 의자에 앉을 때 아이고 남자들은 이웃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딸도 이웃하지 않는다는데요. 와, 이웃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먼저 나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유로운 거는 좀 할머니밖에 없습니까? 와, 그럼 뭐 2개짜리부터 할까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근데 딸이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할머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때는 저 여기 부분에 반드시 이제 이제 남자들이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걸 좀 먼저 쓸까요? 그럼 할머니가 좀 앞쪽에 오고 어머니하고 딸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여기는 반드시 누가 좀 들어와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뭐 할머니가 앞에 있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딸 이 부분 좀 나이를 들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좀 편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 딸 나이라는 가지수가 두 가지 돼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틈이 이곳이 틈에는 이제 반드시 남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들어오는 가지수 세 가지 처리하면 되겠죠. 누군가가 좀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틈이 하나, 둘, 셋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아버지 아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또 3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계산. 이건 뭐 똑같은 부분들이 되겠죠. 이건 좀 똑같은 형태니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좀 아들, 어머니, 딸 나이라는 가지수 두 가지에다가 틈이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남자들이 좀 이렇게 틈에 들어간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거 계산 결과 어떻게 되나요? 4구 36인가요? 36인데 또 곱하기 2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72가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게 낫나요? 8에다가 6, 6, 8, 4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80에 그럼 120이 되는가요? 120까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상대방 먼저 나야 되는데 지금은 뭐 너무 할머니 혼자 나이를 가지고 되는 조건이 아니니까 일단 적은 어머니의 딸 이 부분들 먼저 지금 할머니랑 해서 나이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아들 남자들이 또 이웃하지 않는 이렇게 구성들을 좀 이제 약간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단답형 5번째 자연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거군요. 두 점 사이 거리 주어졌을 때 A값을 구해달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정근선이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만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x-4 루트 플러스 a x-a에서 이제 이항 시켜놓고 뭐 교점을 좀 구해가면 되는데 여기 좌표를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요게 이제 뭐 여기 여기 이제 2 루트 2가 됐으니까 2 될 때 2 루트 2가 되니까 2입니다. 이런 걸 풀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 또 넘어가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1 x 처리되겠고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도 되는가요?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4입니다. 이거 풀어가면 되겠죠. 4배의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a 제곱 플러스 4 결과 4 4는 좀 약분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런데 a제곱도 소거되나요? 우와 감사합니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은 이꼴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a 값이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군요. 재미있는 문제 형태. 일단은 역함수하고 관계가 되게 되면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라는 이런 사실들 이걸 뭐 기준으로 해서부터 풀이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좀 잊지 말고 꼼꼼하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성질에 관련된 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확히 좀 잘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경우의수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야 될 그런 문항들이 몇몇 보였는데 어이쿠 이번 기회에 또 연습을 좀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자연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